쿠오바디스 10일. 비니키우스도 다른 사람들처럼 취해 있었다. 그가 취하면 의례 그렇듯이 정욕과 함께 시비를 걸고 싶은 욕망이 솟아올랐다. 햇볕에 탄 얼굴이 시커매지도록 그는 한껏 목소리를 높여서 잘 알아들을 수 없이 짓거려댔다. 그는 이젠 친절한 비니키우스, 그녀가 거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던 비니키우스가 아니었으며 추악한 사티로스와 비슷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힘이 빠져갔다. 그에게서 도망치려고 몸을 뒤로 젖히고 얼굴을 돌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무시무시한 힘이 리기아의 목에서 비니키우스의 팔을 마치 어린애의 팔이라도 다루듯이 손쉽게 풀어내어 지푸라기나 시든 잎처럼 한 옆으로 밀어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비니키우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보니 눈앞에 아울루스가에서 보았던 리기아족의 거인 우르수스가 서 있었다. 리기아인은 묵묵히 서서 푸른 눈으로 비니키우스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이상한 눈초리에 젊은이는 혈관의 피가 얼어붙어 오는 느낌이었다. 이윽고 우르수스는 자기의 주인을 팔에 안더니 침착하고 조용한 걸음으로 대식당에서 빠져나갔다. 악태가 그의 뒤를 따랐다. 비니키우스는 잠시 화석처럼 앉아있더니 마침내 일어나서 입구 쪽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정욕과 놀라움과 취기가 그의 걸음을 흔들리게 했다. 그는 한두 번 비틀거리더니 시리아인 무용수의 팔을 잡고 눈을 깜빡거리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나 드세요. 그는 그 술을 받아 마신 다음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식당 밑에 뒹굴고 있었고 식탁 앞의 긴 의자에서 잠이 들어 코를 골거나 과음한 술을 자면서 토해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만취해 있는 이들, 집정관, 원로원 의원, 기사, 시인, 철학자, 무용수, 귀부인들 위에 여전히 무한한 권력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넋은 이미 빠져버린 사람들 위에 화관을 쓰고 음탕에 탐닉하다 그림자까지 벌써 희미해진 이 모든 사람들 위에 천장 아래 쳐놓은 금빛 그물에서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아무도 우르수스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대식당을 나온 세 사람은 악태의 방으로 가는 회랑으로 나갔다. 리기아는 이제 완전히 탈진하여 우르수스의 팔에 안겨 있었다. 그러나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자 정신이 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울음이 북받쳐 올라왔다. 집으로 가, 우르수스, 집으로, 아울루스가로 가. 이렇게 되자 악태는 자기들 모두를 위해서 머리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더라도 아무도 말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궁전에서 도망가는 것은 황제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것으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들이 도망을 가면 바로 그날 저녁으로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 플라우티우스와 폼포니아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고 리기아는 궁중으로 다시 끌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이미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아울루스 부부가 그녀를 한 발자국이라도 집에 들여놓으면 그 두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리기아는 절망에 빠졌다. 방법이 없었다. 플라우티우스의 파멸이냐 자기의 파멸이냐 그 어느 쪽이든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연회장에 나갈 때에는 비니키우스와 페트로니우스가 황제로부터 자기를 인수받아서 폼포니아에게 돌려보내줄 것이란 희망이라도 있었으나 지금 그녀는 황제를 꾀어 자기를 아울루스가에서 끌어낸 것이 바로 그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악태, 하고 리기아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당신도 들으셨지요. 비니키우스가 황제께서 저를 자기에게 주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노예를 시켜서 데려가겠다고 한 말 말이에요. 나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양손을 벌린 채 입을 다물고 말았다. 리기아의 목소리에서 풍기는 절망감도 악테의 마음에 공감을 줄 수는 없었다. 네로의 애인이었던 그녀는 착한 여자이긴 했으나 그런 관계에서 수치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이다. 원래 노예였던 만큼 노예의 신분에 익숙해 있었으며 또한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네로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궁전도 하고 잠시 후에 그녀가 말했다. 베니키우스의 집보다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요. 싫어요. 그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있는 것도 비니키우스에게 가는 것도 모두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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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테는 이 반발에 깜짝 놀랐다. 악테는 리기아가 진정되자 다시 물었다. 그분을 그렇게까지 미워하나요? 아니에요. 리기아가 대답했다. 그 일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교도이니까요. 드디어 리기아가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희망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우르스스도 일어섰다가 벤치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의 여주인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리기아의 눈은 흐려 있었고 이윽고 두 줄기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나님, 폼포니아와 플라우티우스에게 축복을 주소서. 그녀가 말했다. 그분들을 파멸시킬 권리는 제게 없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그분들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우르수스에게 이 세상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므로 앞으로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도 되고 보호자도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그런 짓을 하면 아울루스가의 황제의 노여움이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아울루스가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궁전에 남아있을 수도 비니키우스네 집에 갈 수도 없었다. 따라서 당신이 나를 어디로든 다른 곳으로 비니키우스도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없는 시외의 어디로 나를 데려가야만 한다. 자기는 어디로든 바다 건너 산 너머 로마의 말이 들리지 않고 황제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야만족의 나라에라도 당신을 따라갈 것이다. 나를 구해달라.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우르스스뿐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말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로 그 리기아인은 엎드려 리기아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리기아의 생각은 이랬다.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울루스가인은 절대로 알리지 않는다. 폼포니아에게조차도 알리지 않는다. 나는 비니키우스의 저택에서가 아니라 그의 저택으로 가는 도중에 도주할 것이다. 비니키우스가 술에 취해서 그날 저녁 때에 자기 노예들을 보내겠다고 분명히 말했으므로 그의 말이 거짓일 리는 없다. 아마도 그는 자기 혼자서 혹은 페트로니우스와 둘이서 연회장에서 황제를 만나 다음 날 저녁 때 나를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을 것이다. 비니키우스는 오늘은 혹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사람을 보내올 것이다. 그러나 우르스스가 구해줄 것이다. 우르스스가 나타나서 식당에서 나를 끌어낸 것처럼 가마에서 끌어내어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누구도 우르스스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젯밤 대식당에서 싸운 그 무서운 씨름꾼도 우르스스를 당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니키우스가 많은 노예를 보낼지도 모르니까 즉시 우르스스를 리누스 대주교에게 보내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리라. 대주교는 나를 가엾게 여겨서 비니키우스에게 보내지 않고 우르스스와 함께 나를 구출해 주라고 크리스트 교도들에게 명할 것이다. 크리스트 교도들이 자기를 빼앗아 데리고 갈 것이다. 나중에 우르스스가 나를 이 도시 밖으로 로마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리기아는 우르스스에게 곧 떠나라고 말하고 악테를 바라보았다. 악테, 당신이 설마 저를 배신하지는 않겠죠? 천만에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의 영혼에 걸고 맹세하건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우르스스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데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당신의 신에게 기도할 뿐이에요. 악태가 리기아의 목을 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다시 이 세상에는 다른 세계가 있으면서도 궁중의 사치와 쾌락을 능가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그녀의 앞에 광명의 문 같은 것이 조금 열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녀는 자기가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이전의 나하고는 달리 노예가 아니에요. 잠시 생각해보던 악태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비니키우스와 정식으로 결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인질이고 리기아족의 공주예요. 플라우티우스와 폼포니아도 당신을 친딸처럼 귀여워하고 있었으니까 언제든지 양녀로 삼을 수가 있어요. 비니키우스는 당신과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어요, 리기아. 그러나 리기아는 낮은 목소리로 아까보다도 더 슬프게 대답했다. 아무래도 나는 리기아로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기아, 내가 비니키우스의 집으로 찾아가서 자고 있으면 깨워서라도 이렇게 말하겠어요. 비니키우스, 그녀는 공주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의 따님이에요. 그녀를 사랑하신다면 일단 아울루스가로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아내로 맞이하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리기아는 악태가 가까스로 알아들을 수 있는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전 아무래도 리기아로 도망가는 게 좋겠어요. 내리깐 그녀의 속눈썹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의 발소리에 이야기가 중단되었다. 누가 왔나 하고 악태가 미처 살펴볼 새도 없이 노이를 줄줄이 거느린 포파이아 사바나가 벤치 앞에 나타났다. 2명의 여자 노예가 황금 막대에 잡아맨 타조의 깃털을 포파이아의 머리 위로 받쳐들고 있었다. 포파이아 앞에는 흑단처럼 검고 앞가슴이 불룩한 에티오피아 여자가 가장자리에 금수를 단 자줏빛 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2팔로 안고 있었다. 악태와 리기아는 일어났다. 포파이아가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갈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그들 앞에 와서 발을 멈추고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이 노예가 누구지? 잠시 후에 그녀가 물었다. 노예가 아니에요, 황후마마. 폼포니아 그레키나의 양녀인데 리기아족의 공주랍니다. 그 족장이 인질로 로마에 맡긴 거예요. 너를 만나러 온 건가? 아니요, 황후마마. 그제부터 궁전에 와 있습니다. 어젯밤에 연회에는 참석했었나? 네, 황후마마. 갑자기 황후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권력에 관한하는 몹시 민감하여 언젠가는 유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전에 그녀 자신이 옥타비아를 파멸시킨 것처럼 자기를 파멸시키지 않을까 하여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지냈다. 그래서 궁 안의 아름다운 얼굴을 하나라도 보게 되면 혹시나 하는 의욕이 고개를 쳐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방면에 전문가다운 눈으로 리기아의 몸뚱이를 샅샅이 훑어보고 리기아의 얼굴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뜯어보고는 치를 떨었다. 그러나 그녀는 리기아를 보면서 태어남을 가정하고 물었다. 폐하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느냐? 아닙니다, 황후마마. 어째서 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페트로니우스님이 저를 폼포니아님에게서 데려오도록 폐하께 권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폼포니아에게로 돌아가고 싶단 말인가? 포파이아는 이 마지막 질문을 더욱 부드럽고 상냥한 음성으로 했다. 리기아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았다. 황후마마, 그녀는 포파이아에게 두 손을 뻗치면서 말했다. 폐하께선 저를 노예처럼 비니키우스님에게 내려주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마마,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폼포니아님에게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페트로니우스가 폐하께 부탁드렸단 말이지.